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 동국제강이고요. 사진에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계시네요. 일단 오늘 동국제강과 관련해서 역시나 뭐 큰 이슈라고 할 만한 거는 없고, 다만 시장 분위기가 모처럼 좀 균등한 반등 구간이 나와주면서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양매수에 좀 나서줬고요. 특징을 요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오늘 일단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이쪽 밑에도 나와 있겠지만 코로나 이슈가 확진자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에 좀 나오고 있죠. 10,000명을 증가해서 뭐 17,000명, 18,000명 이 정도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데, 그 덕분에 이제 뭐 의료 정밀, 의약품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, 백신, 뭐 바이오팜,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뭐 시젠이나 키트,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, 그 종목들 위주로 지수를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줬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이 지수 상승률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. 물론 코스닥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점은 있겠습니다만,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승폭이 훨씬 강하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고 나오는데,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인 종목들, 반도체, 그다음에 뭐 산반은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. 2차전지, 뭐 그다음에 IT, 2차전지, 뭐 2차전지, 그다음에 역시나 IT죠. 요 종목들,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반등에 어떠한 큰 의미가 있다, 뭐 시장의 저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섣부른 판단일 것 같고, 이번 주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바이오가 지수가 좀 크게 올라가는데 기여를 한 건 맞는데,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?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전처럼 시장에서 돈을 다시 풀기가 힘듭니다. 지금 물가, 뭐 미국은 물가가 뭐 지금 피크아웃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,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근데 요 시기에 다시 한번 코로나로 뭐 재유행이 돼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다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진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요거는 지수 상승에는 도움은 됐지만, 그렇게 이 경제 사이클로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도움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차라리 빨리 확진자가 좀 줄어서 이 코로나 이슈가 시장에서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종목이 또 한 번 이 하락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가 매수라고 일단 얘기를 하네요.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고 하고, 대부분 다 많이 빠졌던 애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,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약해도 강세를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못 올랐습니다. 그냥 보합권에 머물거나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 좀 강세를 보이는 애들은 오늘 그냥 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고, 최근에 많이 빠진 애들은 그냥 좀 많이 올랐다. 물론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 올라갈 구간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뭐 철강도 최근에 하락 조정을,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. 반도체, 인터넷, 2차전지는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죠. 인터넷 제일 먼저 좀 빠지기 시작했고,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미 작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죠. 여기도 이제 보면은 뭐 바이오 쪽이 2차전지고,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, 물론 얘네들은 지금 코로나 이슈를 직접적으로 오늘 받진 않았습니다만, 이 키트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시젠 같은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,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바이오 쪽의 분위기,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도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간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.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고, 그러니까 이 분위기 하나로 인해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,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장전에 이 휴전 선포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죠.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휴전이다, 뭐 종전이다, 아니면 여기서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
그냥 최근에 러시아가 동부 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끝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일단 동부제강 주가를 보면은 오늘 역시나 3.89% 시장 대비했을 때도 많이 올랐죠. 네. 오늘 코스피가 1.8% 정도 올랐을 겁니다. 요거 봤을 때는 확실히 시장보다 최강 쪽, 그동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업종들이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. 3.8% 오른 것도 쉽지 않죠, 요즘 시장에서. 일단 13,000원을 지켜줬고요. 저가, 시가가 떠서 시작해서 이 12,850원까지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13,0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수급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.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, 물론 연기금이 매도를 조금 멈췄다는 거, 이 부분에 지금 이틀 연속이거든요. 여기서 매수로 돌아가려고 하는지, 지금 매도를 쭉 하다가 갑자기 멈춰있는 이 상황인데 여기서 매수로 전환 혹은 다시 한번 매도, 요 딱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기관이 조금만 매수 턴으로 돌아준다면은 좋겠습니다만, 오늘 어쨌거나 기관도 최근에 한 이틀, 3일 동안 이 경기에 민감한 섹터의 종목들 많이 사고 있거든요. 뭐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고, 물론 그게 지수를 그냥 방어하려고 하는 건지, 혹은 진짜 이제는 경기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풀고 이러한 관련주들을 좀 매수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아직까지 이 동국제강에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줘가지고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고, 개인 매도한 거 플러스 요소 줄 수 있습니다.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요 12,500원에서 13,500원 이 구간에서 최대한 좀 버텨주는 거. 이게 중국 봉쇄 해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어떤 재료가 던져졌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. 오늘 또 중국 시장이 안 좋기도 했고, 최근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. 러시아 증시 빠지고 뭐 중국 증시 빠지고 다른 시장들은 뭐 반등하고, 지금 약간 이 서구권 시장과 이 중국과 플러스 이 러시아 시장이 약간은 좀 대립구도에 있기 때문에 경제 흐름이 좀 복잡합니다. 그리고 아직 인플레가 뭐 고점을 찍었다, 물론 고점을 찍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는 여전히 계속 상승 중이고, 지금 상승 중인 구간 자체가 이미 높은 구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에 대한 이슈는 쉽게 그렇게 시장에서 꺼지진 않을 겁니다. 오늘 반등이 좀 되게 좋아 보이는 건강한 반등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, 아직까지 뭐 휴전이 그렇다고 딱 되겠다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, 푸틴이랑 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젤렌스키랑 만나가지고 사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동국제강은 오늘 수급은 여전히 역시나 외국인 수급에 기대해서 조금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왔고, 주가는 버텨줘야 되는 자리에서 머물러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 위치상으로는 큰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.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편하게 뭐 동국제강 관련된 부분이든 혹은 주식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 전부 다 뭐 체험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쪽으로 역시나 똑같이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